더욱더 새로워진 한솔이의 플랜 B 시즌3. 상상 그 이상의 골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자타공인 미녀 골프의 색다른 변화가 기대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꿔줄 레슨이 지금 찾아갑니다. 퍼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나는 샷은 자신 있는데 그린에만 올라가면 퍼팅은 영 못하겠다 하는 분들, 오늘 함께할 달인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퍼팅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솔이의 플랜 B 시즌3 달인을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 김정란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네. 그린 위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당신. 다 된 밥에 재뿌리는 퍼트 고질병. 이제 달인과 함께 고민 끝 행복 시작. 퍼트의 달인 김정란 씨가 전하는 쪽집게 노하우. 꼭꼭 숨겨온 달인의 비법. 내공이 느껴지는 고수의 비결. 지금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한솔이의 플랜 B 시즌3 달인을 만나다. 오늘은요, 퍼팅의 달인과 함께 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산본에 사는 김정란입니다. 네, 오늘 달인, 퍼팅 달인으로 출연하셨는데 되게 보니까 경력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네. 화려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그 엄청난 그 우승을 만들어준 퍼팅을 네. 달인답게 아, 공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네.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레슨해 주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습을 하는 방법하고요. 네. 그리고 그린에서 이제 슬라이스 훅, 오르막 내리막 칠 때 방법하고, 그리고 이제 롱퍼실 때 그 네. 치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잘 따라하면 그렇게 많은 우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거를 연습을 네.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달인이 전하는 퍼팅 레슨이니만큼 레슨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럼 달인의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슬라이스나 훅일 때, 네. 오르막 내리막일 때 네.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슬라이스 할 때는 네. 라인은 똑같이 놓고 네. 똑같이 어드레스를 들어간 다음에 슬라이스 라인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흘러올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약간 1도 정도를 닫습니다. 아. 1도 정도를 닫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쳐주면 네. 이게 밀려 내려가지 않고 더 힘있게 그 라인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훅 라인일 때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라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퍼터를 1도를 열습니다. 1도 정도를 이렇게 열고 똑같이 쳐주면 이것도 라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라인에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슬라이스 라인일 때는 클럽 페이스를 1도 정도 닫는다. 네. 닫는 이유는 그렇다면 그 경사면에 따라서 공이 스타트 될 때 휘어져 가는 라인이 있을 텐데 그 라인을 덜 타고 스타트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반대로 훅 라인일 때는 클럽 페이스를 약간 살짝 오픈을 네. 해서. 네. 네.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거 혼자 연습하면서 터득하신 네. 건가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네. 너무 이게 민감하니까, 잘 네. 고르고 민감하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쳐본 결과 제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이제 대회를 나갈 때도 그 방법으로 계속 해보고 그랬더니 네. 퍼터가 정말 괜찮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전에는 안 가르쳐줬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네. 그걸 많이 전수해 줍니다. 네. 후배들에게 전수를 해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달인이 됐다는 거죠. 지금 방송에까지 나와서 공개를 해주시고.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슬라이스 라인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살짝 한 1도 정도 닫고 스트로크를 하고, 네네. 또 훅 라인일 때는 클럽 페이스를 1도 정도 약간 오픈을 하고 퍼팅을 한다. 네. 그럼 두 번째 팁은 어떤 건가요? 이제 내리막일 때는 요 내가 치던 볼 중간에서 네. 그 우회를 약간 올려치듯이
이렇게 올려치면 볼의 스피드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내리막일 때는 많이 흘러가지 않고 네. 또 거의 내가 원하는 자리만큼 내려가고 있어요. 되게 보면은 내리막일 때는 백스윙을 조금 해서 똑같이 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5m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백스윙 하는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만큼을 하되 이걸 쳐서 올려주는 스피드를 죽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퍼팅을 할 때 퍼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의 중앙 쪽으로 임팩트가 들어간다면 내리막에서는 약간 우회를. 볼의 롤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공의 약간 위쪽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언샷으로 말하면 탑핑을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약간 위를 치면은 롤이 적어지면서 내리막 거리를 맞출 예, 수 예, 있다. 예. 네. 그렇게 치고요. 오리막일 경우에는 이제 좀 볼이 스피드가 좀 많이 나가야 잘 가야 끝까지 힘있게 가기 때문에 네. 요거는 마찬가지 요거는 약간 이렇게 없습니다. 닫아놓고요, 페이스를. 예, 약간 닫아서 치면은 훨씬 스피드가 빨리 그 속도가 죽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이 퍼터도 보면은요, 그냥 딱 90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네. 보통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간 2도, 3도씩 이렇게 오픈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약간 다듬으로써 90도를 만들어주고 약간 또 아이언샷으로 하면 조금 더 눌러서 때리는 네네. 느낌으로 임팩트를 예, 준다.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힘있게 공이 날아간다는 힘있게 거죠. 굴러가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두 번째 비법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롱펫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오래 치고 많이 하면 서로 감각들이 있어서 그거대로 치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방법을 알고 그 공식대로 치면 네. 실수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네. 저는 이제 롱펫은 네. 10m, 20m 정도, 15m 정도 되면은 어프로치 하듯이 합니다. 퍼터를. 그래갖고 요즘에는 그린이 너무 크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요. 뭐 조금 잘못 치면 뭐 20m, 25m, 뭐 30m까지 남는 그런 그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m 남았다 그러면은 퍼터를 어프로치 하듯이 20m 어프로치 하듯이 때립니다. 그러면은 거의 홀컵에 갈 수가 있어요. 대신 때리지는 말고 어프로치 하는 크기만큼의 20m 크기만큼의 퍼터를 쭉 밀어주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롱 퍼팅을 아마추어 골퍼들이 시도를 네. 할 때 보면은 약간 이 퍼팅하던 그 모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려고 보면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프로치 하듯이 예. 어드레스는 퍼팅 어드레스지만 약간 좀 편안하게 네네. 그 어프로치 하듯이 네. 시도를 하신다는 거죠. 네. 앞으로 필드에 나갔을 때 롱 퍼팅을 해야 된다. 그럼 너무 딱딱한 퍼팅 어드레스를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지금 달인이 전해준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해서 먼저 연습 그린에서 연습해보고 그러고 나서 필드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훅과 슬라이스에서는 퍼터 페이스 1도씩 조절, 내리막에서는 토핑 치듯, 오르막에서는 눌러 치듯, 롱퍼스는 어프로치처럼 편안하고 부드럽게. 한솔이 프로의 플랜B 시즌3 그녀의 특급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퍼팅의 달인의 레슨을 듣고 왔고요. 저도 그 레슨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을 만한 레슨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레슨에서는 슬라이스 라인 혹은 훅 라인일 때 공에 휘어지는 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1도 정도 오픈 혹은 크로스해서 퍼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내 라인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골프장에 가게 되면요, 우리 함께 동반을 하는 캐디분들이 뭐 홀 우측으로 2컵 보세요, 홀 좌측으로 뭐 2컵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굴리는 퍼팅을 하냐 혹은 때리는 퍼팅을 하냐에 따라서 보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눈으로 거리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훅 라인 혹은 슬라이스 라인일 때 공이 어떤 지점을 지나서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내가 눈으로 그 모양을 잘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평평한 평지지만 만약에 훅 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티를 한번 꽂아볼게요. 뒤에서 라인을 봤을 때, 내 공이 이 지점을 지나서 힘이 빠지면서 홀 쪽으로 굴러가겠다라는 계산이 끝났으면은 그 공이 휘어질 그 점에 가상의 홀을 그리는 거예요. 가상의 홀을 그리고 그 지점에 제 티를 한번 꽂아볼게요. 훅 라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내 공은 여기에 있지만 공이 이렇게 휘어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가상의 지점에 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저기 뚫려 있는 저 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상의 홀 그곳만 공이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곳을 지나서 공은 홀 쪽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제가 가상의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슬라이스 라인이라고 했을 때도 뒤에서 라인을 보고 내 공이 지금 가상의 홀 저 지점을 지나서 갈 것 같다라고 했으면 제가 지금 티를 꽂아 놓은 것처럼 그 지점에 나만의 작은 홀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 홀로만 공이 지나가면 힘이 빠지면서 그 다음에는 공이 자연스럽게 홀 쪽으로 굴러가게끔. 골프장에 가서 무조건 왼쪽 2컵이요 오른쪽 2컵이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내 눈으로 내 라인을 보되 어떻게 공이 휘어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내 눈으로 계산을 하고 라인 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더 정확한 퍼팅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홀까지 훅이나 슬라이스 경사가 있다면 이럴 땐 홀 방향이 아니라 공이 휘어지는 지점을 향해 퍼트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 저는 그 거리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골퍼들이 골프장에 가게 되면 연습 그린에서 연습 퍼팅을 하고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코스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골프장마다 그린의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홀 동안은 그 스피드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평균치를 정해놓고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거리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 공에서 홀까지 거리가 약 4m 정도라고 했을 때 저는 평균적으로 제 4m 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스트로크 크기에서 저는 4m의 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온 골프장이 그린이 너무 빠른 거예요. 4m를 난 이만큼은 쳐야 되는데 이만큼 치면은 한 6m, 7m 갈 것 같아요. 그러면 4m 기준에서 거기서 1m 혹은 2m를 더 빼서 3m지만 난 2m만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평균을 만들어 놓은 거리에서 빼기 혹은 플러스 하기를 하면은 훨씬 더 거리 조절하기가 쉬워요. 근데 또 똑같은 4m 거리인데 그린이 안 구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4m 거리에서 4에서 한 2m를 더 치는 느낌으로 해야 이 그린에서는 3m를 가겠구나 라고 계산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4m 스윙이 아니라 6m 스윙으로 스트로크를 해주는 거죠. 또다시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구르는 그린에서는 4m를 이만큼의 스윙 크기로 했다면 반으로 잘라서 2m만 보낸다고 생각하고 스윙 크기도 반으로 줄여서 해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금 3m를 가정하고 했지만 나는 5m 정도에서 이 정도 스윙을 한다? 안 구른다? 그럼 뭐 7m, 8m 이 정도의 스윙 크기로 혹은 잘 구르는 그린이다 5m에서 더 빼기를 해서 4m 혹은 3m의 크기의 스트로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 구르는 그린 혹은 잘 구르는 그린에서 거리를 빨리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몇 발자국이구나 그러고 그냥 무심결에 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머릿속에서 거리에 대한 스윙 크기 계산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들어가면은 짧은 거리 혹은 긴 거리에서도 더 정확한 펫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더하기 빼기 산수를 조금 더하는 이런 퍼팅 거리 연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약간 긴 롱 퍼팅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롱 퍼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 잘못된 손목의 쓰임이거든요.
대부분의 골퍼들이 뭐 30m 정도의 롱퍼팅을 한다고 했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30m 모양을 그리거나 혹은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손목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치게 되는데 전 두 개 다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거를 선택을 하면 되지만 두 번째, 손목을 쓰면서 하는 롱퍼팅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30m 정도 거리의 롱퍼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손목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이 퍼터 페이스가 어떻게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골퍼들이 손목을 쓸 때 오른손이 강해지면서 약간 페이스가 다치면서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스트로크를 하게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면이 제 등 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가 닫히기 때문에 공도 홀 방향보다 훨씬 더 왼쪽으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m 정도 롱퍼팅을 할 때는 오른손이 퍼팅을 할 때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퍼팅을 해주셔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요. 보세요. 손목을 만약에 잘못 쓰여지면 이런 식으로 손이 뒤쪽 바닥을 보게 되겠죠. 근데 오른손 바닥이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퍼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퍼터 페이스 면이 지금 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닫히지 않고 더 정확하게 스트로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동작과 제대로 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목을 잘못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향보다는 왼쪽으로 공이 가게 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쓰게 되면 공이 홀 방향 쪽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롱퍼팅을 시도할 때 손목을 쓰는 건 상관없지만 손목이 다치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이 올바른 방향, 손바닥이 하늘 쪽으로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퍼팅을 하게 되면 롱퍼팅도 조금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3가지 알려드린 방법도 꼭 시도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플러스 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골퍼들이요, 퍼팅 연습을 할 때 스트로크에만 신경을 쓰고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 간단하게 손거울 하나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몸의 축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지금 작은 손거울을 준비했어요. 이 손거울을 밑에 놓고 공을 놓고 어드레스를 딱 하게 되면 지금 이 손거울에 제 얼굴이 보이거든요. 얼굴이 보이는데 이때는 공을 보지 말고요. 그냥 손거울을 보고 퍼팅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내 머리가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지 혹은 앞으로 움직이는지 정말 쉽게 내 몸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렸는데 왜 드라이버는 200m, 300m를 보내는데 한타지만 퍼팅은 정말 짧은 1m 하나를 놓치더라도 똑같은 한타가 주어지니까 이 숏게임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퍼팅 연습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위에서의 거리 계산, 그린 스피드에 따라 달라지는 것 모두 확인하셨죠? 롱퍼스를 할 때 손목을 사용하는 골퍼라면 오른 손바닥 위치에 주의하세요.